8시 종목 핫딜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5%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를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양대 증시가 파란불을 켜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실적 쇼크를 나타낸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겪으면서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당겼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아주 큰 이벤트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CPI 발표가 수요일 새벽쯤에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15분 종목 상담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어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나요? 네, 많이 춥더라고요. 이 추워진 날씨만큼 오늘 시장도 참 추웠는데 이번 주장 또 앞서서 윤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많은 이슈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 주장 대응법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번 주의 대응법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중이 낮으신 상황에서는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해도 주가가 방어가 되는 위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켜봐야 되는 건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반도체 이슈에 힘입어 나오고 있는 AI 관련주들에 대한 횡보들, 그리고 의료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모멘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맞을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를 갑작스럽게 정지시키면서 그로 인한 여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파는 결국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한 국가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 정말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종목들에는 투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내년부터 공매도가 먼저 들어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제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 말은 즉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눌림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의 개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응 방법은 지금 하락한 만큼 반대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매도하셨다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위치가 건강하다면 다시 진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이번 주장도 무난하게 잘 흘러가야 될 텐데요. 또 고민점들 또 들고 와주셨을 것 같아요. 또 종목 진단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감사합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TPC고요.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왔는데 네. 오늘 종가가 3,285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손실폭이 꽤 되십니다. 2%대 하락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돼야 될까요? T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실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조금 악재 아닌 악재라면 악재랄 수도 있는데 말이 좀 길었죠. 네, 혀가 좀 길었습니다. 4,8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 이전에 주가의 상승분이 멈춰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상승의 끝자락이 4,800원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3,000원대 초반에 서면 어디든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종목이에요. 단 3,0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해도 버텨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TPC가 지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지켜지다가 작년에 조금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의 방향성은 박스권이 맞기 때문에 주가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3,000원 초반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추시는 게 좋느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4,000원 아래로 평균 단가가 내려오실 텐데 그 정도까지 낮춰 놓으셔야 4,200원, 4,100원부터 매도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100원 구간도 박스권이 아닌 저항의 가격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00원까지 기다리시다가 3,1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올 때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의 비중씩을 매수하셔서 10%를 맞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4,000원 아래로 평균 단가 맞추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한 비중 10%는 4,100원에서 10% 전량 다 매도하시고 남은 10%의 물량을 가지고 4,800원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 많아봤자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000원에서 20%면 4,800원이죠. 그러면 15% 정도부터는 언제든 전량 매도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6개월 이상 4,800원까지 주가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염두 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벌서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솔로엠이고요. 29,600원에 매수하셨고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솔로엠 오늘 27,3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엠 대응 전략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솔로엠은 제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2차 전지로 이제는 엮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솔로엠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네. UWM이라는 광대역 무선통신망 관련돼서 5G가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유치가 됐었죠. 그로 인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121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를
차트를 따라가는 모양처럼 보여지시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업종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업종 지수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루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를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속적인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루엠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600원까지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전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29,750원에 매도를 하셔야 BEP가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3만 원까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종목은 29,750원에서 전량 매도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주성민님께서 보내주신 하이즈 항공입니다.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하이즈 항공이 오늘 2,84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손실폭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필이면 또 항공주 중에 또 위험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자, 2020년에 어떻습니까? 2020년에 적자, 21년 적자, 22년 적자입니다. 그러면 올해 적자가 나오게 되면 내년이 매우 위험해지겠죠? 그런데 항공사도 이 부분을 모르진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종목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즈 항공은 여기에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오셔야 될 텐데 그러기에도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핑크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3,500원까지 낮춘 다음에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하이즈 항공의 위치로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드론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전쟁과 관련된 이슈 외에는 드론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중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드론 비행을 불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드론이 크기가 커지고 그것이 운송수단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항공사로서 드론 관련된 이슈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과거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저점을 받았던 구간을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2,52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었던 시기는 올해 7월 달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탈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2,635원을 깨면 안 됩니다. 2,635원에서는 그어놓고 보여드리면 이 자리입니다. 핑크색 지지선보다 아래에 있는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자리가 확실하게 지지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3,200원, 300원까지 주가를 낮춘 다음에 거기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워드릴 수 있겠지만 해당 종목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상장된 지 1,959거래일째인데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만 있습니다. 내려오고만 있는 상황에 지금 둔턱 또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오는 건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서 운을 운운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이즈 항공이 가지고 있는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도심항공, UAM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 항공사가 아니라 건설사의 몫인 거예요. 왜? 건설사가 짓고 났을 때 그 UAM을 통해서 항공을 할 수 있게끔 비행기를 타러 오는 데까지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던가 그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항공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매각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하이즈 항공 또한 마찬가지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주가는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왕 이만큼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격은 2,520원입니다. 2,520원을 이탈하는 2,500원을 이탈하는 2,495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종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 종목은 절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손절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실이 많이 크시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가망성이 없는 종목을 들고 계시다가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 다시 재상장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드시겠습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재상장 된다고 상장 폐지됐었던 종목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유념해 두시고 하이즈 항공사는 제약바이오주들처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아도 상장 폐지되지 않는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회사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이즈 항공은 다시 한번 2,52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매수 없이 지켜보시되 2,52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아무리 비중이 낮고 10%밖에 안 되신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은 추가매수 관점으로는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원대를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풍우님께서 보내주신 국제약품입니다. 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아, 손실에 지쳤습니다. 오늘 정말 손실 중인 종목들 많이 들려오는데 오늘 종가는 5,030원에 마무리가 돼줬습니다. 이 거래일째 급하게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국제약품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폐렴 아닌가요?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지수가 상승하려면 제약바이오주가 같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개인들보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더 강하게 들어와야만 하는데 지금은 투심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지금부터 어떻게 써주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국제약품의 주가는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700원이 아니라 해당 종목은 7,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 바닥을 다진 이후의 상승을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횡보 기간을 20거래일에서 30, 40거래일 정도는 가지고 가면서 현재 주가에서 5,000원을 이탈하면서 4,500원, 5,000원, 5,500원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말은 바닥이 다져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에서 마지막 종목으로 국제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된 만큼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제약품 그래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면 될까요? 하락 횡보를 보여준다면 단기간에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그러면 2차 상승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종목 자체가 전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가격 구간 5,000원대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가져가야만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5,700원까지 올라온다면 해당 종목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이미 첫 번째 둔턱을 만들어 놓고 2차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국제약품은 아직 1차 상승 파동 또한 나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긴 시간 동안 바닥에서 횡보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중 국제약품은 괜찮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5,700원 구간이 오게 된다면 이쯤에서는 한번 매도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장기 투자의 매력도가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상담 코너는 끝내고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참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됐었던 미중 정상회담 있죠. 그리고 네. 게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스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수요일쯤에는 또 미국의 CPI 발표도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악수죠.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스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관련주들의 이벤트의 날이죠. 그쵸.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게임이 개발되건 아니면 발표 예정에 있건 모든 내용들을 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 외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선반영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NC소프트의 TL입니다. 네. TL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BM과 관련돼서 NC소프트를 올감했었던 시장이 있었지만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에 결국에 NC소프트는 무형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게임 강대국으로 불리는데 1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고 BM 관련된 이슈가 없다면 충분히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렸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중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인지 아시나요? 얼마만일까요? 시진핑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꽤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네. 그로 인한 이슈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뭐가 나타나면 일단 따라가는 척 해줘야 한다. 네. 왜? 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버리면 말이죠. 위축된 투자 심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네와 함께 가고 있는데 나를 버리지 말아줘라는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CPI 발표에서도 그리고 서로 회담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도 미국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너네 그래도 정신 차렸구나. 우리와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마와 섹터 종목들과 같은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너네 주식 조금 사보지. 네. 라고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고 또 우리나라 주식만의 묘미가 있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산업군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데서도 막 꼬불꼬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가 잘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지수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기관 또한 그것에 동참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때 그리고 형성된 이후에 주가의 상방과 하방의 흐름을 보고 그때 판단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고 설명드려볼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공매도 금지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매파적이든 비둘기적이든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따라가겠지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종가는 제약바이오주들과 함께 갈 가능성도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만 놓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시세가 확인된 이후에 그리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아니라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장이 펼쳐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올해 산타랠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핀란드 사람일까요? 외국인 아닌가요? 외국인 매수 안 들어오면 산타랠리 안 오지 않을까요? 네, 농담이지만 그렇게 쳐다보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농담이지만 정말 그렇게 외국인들의 힘과 수급이 중요한 시장인데 그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이미 성공한 셀트리온을 본 외국인들은 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제약 바이오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의약품을 만들고 개발한 지가 이제 20년 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 어떻습니까? 임상도 통과해 FDA도 들어가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이 들어와야 되는 지금 이 시국에 공매도 금지가 이게 네. 웬 말입니까? 이거는 진짜 정치적으로밖에 엮어서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토마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장에 빅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경계감 깊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요. 저희 최인성 매도님께서 9월 달부터 좀 꾸준히 강조해 주셨던 게 그래도 산타랠리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는데 산타랠리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가능성까지 좀 내비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좀 틀리기를 이번에는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 한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종목 상담 못 받으셔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걱정 없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나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보통은 저희가 좀 강세로 마감한 종목들을 들고 오는데 네. 오늘 종목은 좀 약세 마감한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SY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전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SY 스틸텍 네. 오늘 상장을 했잖아요.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시간하고에서도 참 잘 갔고. 근데 왜 이 종목은 약세로 마감한 걸까요? SY 스틸텍이 오늘 상장됐지만 SY랑 이름이 같죠? 네. 그런데 SY의 자회사가 SY 스틸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SY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샌드위치 판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그쵸. 방송에 나와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그 샌드위치 판넬이 사용되는 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보통 재건할 때랑 그렇죠. 네.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부각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러면 SI 주가는 지수를 따라서 하락하는 게 맞은 시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관없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면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곳은 안 건드릴까요? 건드리겠죠. 건설사가 그쵸.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협약이 생길 수 있고요. 협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SY의 주가는 덩실덩실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총 3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네.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상장된 두 종목이 전부 다 그쵸, 하락 급등했죠. 추세로 전환됐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바닥을 디디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SY 스틸텍이 상장되기 이전에 가격이 시가총액이 500억이었습니다. 550억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부터 오늘 종가까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꽤나 많이 시가총액이 올랐어요. 증가됐죠. 네. 하지만 증가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있지 않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죠. 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저점을 찍었던 가격 기준으로 10% 올라간 가격이 결국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갭이 뜨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나 높은 종목이 SY 스틸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장에 만들어지는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시초가의 캔들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오늘 SY 스틸텍의 모양과 동일하게 하락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당일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오늘 SY 스틸텍처럼 진입해 보실 수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입하실 수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 가격 구간을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SY 스틸텍이 3,5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매수 관점으로 종목이 포착이 됐었는데 네. 그 가격까지 주가가 결국에 종가 때 내려왔다가 다시 4,000원까지 올라갔죠. 네. 하지만 4,000원을 넘겼지만 결국엔 큰 폭으로 20분의 가격과 30분의 가격에 이격이 생기면서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시간의 단일가의 상승이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내일 시초가에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위험적인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단 만큼 그거에 대한 만회분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다 이렇게 네.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내일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SY란 말이에요. 자회사가 보통 이렇게 상장을 해서 조금 그래도 급등으로 마감을 하면 저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두산 올라갔나요? 그 전에 올라가고 떨어졌죠. 네. 그런데 올라갔었던 건 기대 심리가 있을 때 네, 올라갔었죠. 하지만 내려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내려갈 때 아무도 모르지만 큰 폭으로 내려가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왜? 바닥을 빨리 디디면요. 바닥을 빨리 디디면 바닥을 딛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급하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면 말이죠.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가격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도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SY 차트인데 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작년 11월 달에 이미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서 포착이 네. 됨과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쵸. 그랬다가 우하향을 야금야금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1차 파동이 나오면서 둔턱이 만들어지고 2차 파동이 나오기 직전 상황에 다시 한번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우하향을 천천히 가져가면 말이죠.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대한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네옴시티를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가를 좀 더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네.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오히려 빠르게 지수가 내려올 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를 빠르게 이탈시켜서 바닥까지 내려온다면 그 바닥은 검은색 지지저항선 가격 구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내려온다면 거기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씩 실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왜?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수익 실현을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가가 야금야금 내려오면 말이죠.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에서 진입도 못할 뿐더러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력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리까지 주가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주가를 상승시킬 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해당 종목은 핑크색 지지선까지는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왜? 내려올 때 이미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종가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네.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황금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두 번째 검은색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될 확률이 더 높은 종목이고 그 선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진입을 하시고 추가 매수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다면 주가가 급작스럽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 종목 올라가니까 내가 큰 욕심 안 부리고 20-30%만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번에 2차 파동인지 3차 파동인지 확실하게 파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은 결국 뉴스, 그 뉴스의 실효성이 곧 모멘텀이 될 텐데 네. 그 모멘텀의 실효성이 입증됐을 때 그때는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높은 주가에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는 전고점의 가격이 되는 7,460원을 돌파하면서 10,000원까지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으시고 종목을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보유한 종목의 가격이 평균 단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격일 것이냐 아니면 바닥에 있어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흔들던 말던 내려오면 본전에서 팔아도 수익인데 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주가의 위치느냐가 가장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SY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Y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종목으로 오늘은 SY를 들고 오셨습니다. 재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와중에 지금 과매도 구간에 위치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 지지 저항선을 밟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혹시 저희가 사실 이 종목을 지난주에 살펴본 종목이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멘토님께서 오히려 이슈가 늦게 터지면 늦게 터질수록 이 종목 좋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11월 6일부터 쭉 상승했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 봤었던 건 우리 기술 투자의 상승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그쵸? 있었죠. 그리고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있다라고 설명을 네. 드렸었고 최근에 토큰형 증권이 STO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위메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장주가 바뀔 것처럼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한 네.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한다면 그때는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이 나오는 시기까지 지켜봤다가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충분히 상승을 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을 한번 좋습니다. 드려보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차트 600일 차트입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주가의 위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은 보여지는데 낮은 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 어느 순간 꺾일 튀어오르나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꺾일 때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꺾이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진입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방어가 되는 자리를 많이 찾죠. 그런데 음봉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양봉으로 돌아섰는데 그 양봉에 거래량도 안 붙으면서 음봉의 시가보다 더 높은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진입해야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미 토리 기법으로 포착을 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바구니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진입하기에는 어렵지만 네. 보유 중이신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올 때는 2연속 음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내려갈 때 손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결국엔 중요하죠. 내가 번 돈은 없는 그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오늘도 상승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역시 상승했지만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 네. 내일도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전고점을 또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른 시일 안에 눌리기를 바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네. 주가가 눌리기 이전에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매수 관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연속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셔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이 조금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그런 시점은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시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리뷰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0월 23일에 추천을 받았던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는데 11월 8일에 26,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이 11%를 넘긴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주가가 요새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게 맞기도 한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을 이틀 이상 깨면 매도 관점으로 종목을 다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설명을 네. 드렸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가장 지금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라베미니정이에요. 위식도 역류 질환성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로 올라가고 네. 있었는데 지수가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제약 바이오들은 지켜지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120일 차트인데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돼서 검은색 저항선까지 넘어가면서 1차 매도 자리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갔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가 아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했으면 오늘은 지수가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갭을 띄워놓은 그 음봉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흘러내렸다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갭을 띄우면서라도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뉴스를 내서라도 파란색 저항선 위로 빨간색 양봉을 그려놓으면서 주가를 올려놓지 않는 이상 네. 해당 종목은 전량 매도 이후에 메가토리 기법의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재진입할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해당 종목의 끼가 줄어들었고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수익 실현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의 자리를 찾아내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럼 내일 시초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확실하게 나온 뒤에 재진입 관점이 생긴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들 바로바로 캐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은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우스입니다. 이 종목도 11월 8일에 역시나 고점이 나왔어요. 41,4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단 한미반도체 실적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죠. 꼭 그렇게 어닝 쇼크가 나와야지만 그쵸.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내려와도 됩니다. 파두랑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났는데 파두는 어닝 좀 쇼크가 느낌이 나면서 다르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큰 폭으로 내려갔죠. 하한가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대장주로도 불릴 수 있을 만큼 덩어리가 큰 주식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기엔 아직까지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우스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저항선을 넘어갔을 때 그 저항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우스 제약 검은색 지지선을 네. 넘어간 이후에 네. 주가가 음봉이 2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검은색 지지선에서 걸렸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데 오늘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가 달리면서도 검은색 지지선의 가격을 지키려고 아랫꼬리를 달고 네.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내일 또한 검은색 지지선을 안 깨는 종가가 나와준다면 네. 시세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저항선,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이탈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래일이 필요합니다. 네. 이탈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종가까지 지켜봤을 때 이 종목 추세가 꺾였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수익을 고점에서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점에선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 그렇게 고점과 저점을 판독해낼 수 있는 분이 만든 종목, 회사에 투자하면 될 것을 네. 왜 구태여 우리가 어렵게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도를 하고 희노애락을 왜 겪어야 되냐는 겁니다. 자산의 증식을 맛보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계신 건데 저점과 고점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 안에서 계획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방법만 찾아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우스 살펴봤는데요. 검은색 지지 저항선을 반드시 지켜주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 지지 저항선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QR 톡방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을 LX 세미콘을 들고 오셨는데 네. 사실 이 종목 금요일장에도 굉장히 잘 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수혜주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반등을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가긴 했어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24년부터 아이패드의 시향산을 테스트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왜 벌써부터 아이폰이랑 엮여가지고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아이폰 대란 때문일 거예요. 아이폰 15 프로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어려워요. 보니까 통신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핸드폰을 판매하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애플은 죽지 않았구나라는 네. 심리가 살아나면서 LX 세미콘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뉴스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오늘 토르 기법의 종목은 유일하게 LX 세미콘 한 종목이었습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건 끼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자,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데 네. 삼성맨을 CEO로 그쵸. 예, 오늘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영입했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공돌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공돌이였었냐? 핸드폰 제조 공정의 공돌이였습니다. 그 중에
플렉스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부장과 대리를 영업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꽤나 큰 베네핏을 제공하고 네. 그들을 영입해 왔는데 네. 그 다음 연도에 나온 매출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집을 가기가 무서우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만큼 효과가 윤재앵커님이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파격적인 영업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삼성맨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이미 만들어졌었던 인프라와 그렇죠. 그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낼 수 있고 그만큼 1차 밴더와 2차 밴더의 어느 정도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톡톡히 맛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600일 차트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네. 주가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아무리 지금 매출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어렵죠.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네. 않을 겁니다. 그런데 600일 차트로 봤을 때 67,500원이 2년 반이라는 시간의 저점인데 최근 저점을 디딘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내용은 아닐 겁니다. 삼성맨을 영입하겠다라는 이슈가 이미 꽤나 오래전부터 대화가 오고 가다가 정확하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상승 추세로 이어진 시기가 또 하필이면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네. 국제 유가가 또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부터 상승세로 이어가다가 지금 꽤나 단기간에 너무 높이 올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뉴스를 내보낸 것이라면 내일부터 한 번 더 2차 도약을 위한 네. 파워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LX 세미콘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작년의 매출액이 아니라 올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고점을 내년에는 무조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맨의 영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은 지금 매수해서 종목에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7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 높인 다음에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11만 원은 우습게 올라갈 수 네. 있겠죠? 거기까지 바라보고 그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13만 원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진입하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한 번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자리 어디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 네. 왜? 내년에 매출액이 나오겠지만 잠정치도 나올 것이고 단기순이익도 나오겠지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때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LX 세미콘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맨의 영입으로 이제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LX 세미콘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매수 전략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말 지난주 월요일과 오늘은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활기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하단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와 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